SAT 1500을 넘기지 못한 학생이었는데 연세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1450의 연세대학교. 와,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학교가 다들 지필로만 대학을 가고 서류로 잘 안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서류로 가려고 SAT랑 AP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자, 유찬 학생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석 한국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26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유찬입니다. 먼저 제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렇게 5개 대학교를 붙었고요. 고려대학교는 아깝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SAT는 1450점, AP는 비교정치학 4점, 거시경제, 미시경제, 통계학, AP학 미적분 BC는 5점을 받았습니다. 또 내신은 100점 만점에 95점에서 97점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뭐 내신이 나쁘진 않기는 한데 이 점수만 보셔가지고는 약간 의심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대학이 지금 다 잘 붙었어요. 그 중에서도 연세대. 근데 SAT는 1450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제가 영어가 약해서 SAT 1450점 아쉽긴 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유찬 학생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연세대 좀 될 줄 알았죠? 저는 정말로 연세대에 붙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릴 때도 경희대나 중앙대 정도면은 충분히 잘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로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학교가 다 선배들이 지필로 가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가 없어서 의심이 많았고요. 둘째로는 아무래도 SAT 성적이 낮다 보니까 다른 SAT 점수가 높은 학생들에 비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SAT가 어느 정도로 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약했고요. 제가 4번 쳤는데요. 저는 11학년 여름 8월에 첫 번째로 쳤는데 1420점을 받았고 당해 10월에 1370점, 그 다음 달 11월에 1420점, 그리고 12학년 6월에 마지막으로 145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점수도 뭐 점수이지만 활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종합적인 평가이다 보니까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활동력이나 뭐 수련 경력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에서 경제경영부 차장을 맡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소논문 작성 활동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O2O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사용률 간의 상관관계, 고등학교 2학년에는 최저임금과 고용률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소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정책 제안 활동을 하여 경제학 관련 지식을 생기부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되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거 교내 활동 맞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한국학교다 보니까 생기부가 잘 돼 있어서 다 생기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게 분명히 SAT 점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논문도 어려운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12학년 담임 선생님이자 제 소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제가 SAT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나는 너를 연세대에 보내는 게 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바로 변했어요? 사실 그때는 중앙대만 붙어도 참 잘 갔다 라고 생각하던 참이라 연세대는 정말로 바라지도 않았는데요. 입시 결과가 나오고 연세대 면접 대상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보고 설마 이 말이 이루어지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와서 이제 면접 보라고 나오기 전까지 그 학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좀 진행을 했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뭐 이렇게 보면은. 먼저 10학년 여름에는 내신 공부에 집중했던 것 같고요. 10학년 겨울에는 AP 미적분 BC와 토플을 공부해서 AP 미적분 BC 5점, 토플 100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학년 여름에는 SAT를 시작해서 9시부터 6시까지 학원에서 SAT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9시부터 6시까지 매일매일? 네, 학원을 다니다 보니 규칙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계획들은 좀 어땠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11학년 겨울방학과 12학년 때 AP 미시경제, 거시경제, 통계학, 비교정치학 이렇게 4개를 준비해서 봤던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 12학년 때 고3이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이잖아요. 4과목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때 인강을 미리 다 사두고 부족한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강 2번을 다 돌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루 10편, 8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적어준 거에서 보면은 집중 시간이 짧다고 적어뒀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하루에 많은 시간 공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집중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하루 8시간처럼 시간으로 계획을 세우면은 책상에 앉아있고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날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으로 기준을 삼아서 하루 10편, 하루 모의고사 1세트 이렇게 양을 잡고 그 양을 다 이루면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노는 동기부여를 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유치원 학생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이제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신이 병원이 적다 보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이제 등급이 쭉쭉쭉 떨어져. 하나 떨어지면은 등급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도 그 내신이 우수한 내신을 점수를 갖췄고, 그러면서 표준화 테스트가 SAT가 1450 이상, AP가 어쨌든 지금 5개의 과목이나 독학을 했던 학업 역량을 우수하게 보여줬던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한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분량으로 해서 뭐 오늘 5개, 오늘 8개 이렇게 딱 개수를 정하고 해서 이제 빨리 끝내고 놀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진도가 나갔다라는 점, 양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뭐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상관관계의 표나,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O2O 서비스, 그 서비스에서 소비자 행동, 그죠? 이런 부분들이 1, 2학년 때 사실 경영학과 경제학과에서 미시경제나 거시경제에서 실제로 본과에서 배우는 내용들과 이론과 일맥상통하다는 점, 즉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활동 내역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학생이 지금 여러 가지 스펙에서 저희가 1450점임에도 불구하고 3년 특례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붙을 수도 있었던, 네,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유치원 학생. 이게 무조건 SAT나 AP가 아닐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야 될 학생과 안 해야 될 학생, 본인 경험치에서는 좀 있을까요? 저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랑 내신이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은 더 낮은 학생은 제가 충분히 권하고요. 특히 영어를 잘한다면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약간 저보다 내신이 많이 떨어진다면 서류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입시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 참 좋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 옆에서의 얘기들이 안 들렸어요? 저는 약간 청개구리 스타일이라 아무래도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잘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연세대가 꿈이야, 이 얘기 안 하셨으면, 그러면은? 물론 그 말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연세대에 원서를 넣었기는 하였을 거지만, 연세대학교 면접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했었죠? 연세대학교 면접에서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시냐 물어서 제가 연세대는 저에게 목표가 아닌 꿈의 대학이었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마지막 인사에 점수에 영향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점수엔 전혀 영향이 없다 생각했고요. 그래도 제 진심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소신, 그 다음에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어서의 진심을 담아서 입시를 치르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죠? 안타깝게도 최초 합격에서는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추가 합격 때 정말 기대를 하나 하지 않고 추가 합격에 제 수험번호와 이름을 넣었는데, 추가 합격이라는 것을 보고 정말 신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도 축하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열심히보다는 즐겁게 좀 집중해 살라고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특례 입시는 어떻게 보면 결과에 치중한다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과를 보기보다는 태도나 과정을 보는 것이라 생각해요. 뭘 할까,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베테랑스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 좀 드릴게요. 합격생아 부탁해 시리즈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국가별 합격생들의 인터뷰를 계속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각 나라별 학교 환경, 그리고 내신 구조, 스펙, 전략, 그리고 지원 리스트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합격생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